오늘은 데이터를 이용한 엔트리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댐을 언제 개방할지 알아보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테이블과 관련된 탭을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강에 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람은 꼭 1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실제 영상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것이 데이터로 강수량을 살펴보고 언제 댐을 개방하는지 알아보는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동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댐이 강원도에 많기 때문에 강원도 강수량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월별 강수량 데이터가 이렇게 차트로 바뀌어 제시가 되고요. 비가 많이 오겠죠. 이번에도 댐으로 인해 많은 일이 발생했는데 실제 우리가 코딩을 통해 댐을 언제 개방하는지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 보고요.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학습 문제를 해결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명령어 블록 설명을 해줄 텐데 먼저 테이블 차트 창 열기, 내가 구성한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볼 것이고요. 차트 창 닫기 기능을 사용해 볼 것이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값을 불러와서 정보력 활용할 수 있는 코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블록들이 사용되는데 신호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용되고 엔트리봇 모양 바꾸기도 사용이 됩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사용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명령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고요. 특별히 이 글상자 오브젝트 앞에 글자를 추가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기 위해 이 블록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특정 정답 신호를 받았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블록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조건문 블록이 사용될 예정이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한 블록도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코딩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오브젝트와 그 용도를 알아볼 텐데요.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굳이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꼭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처럼 첫 번째 장면은 이런 코딩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장면 2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2를 들어가기 전에 신호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수량 확인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볼게요. 이 신호는 강수량을 확인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빈 화면에서 신호 추가하기를 하면 됩니다. 강수량 확인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호를 추가했으면 장면 2에서 필요한 오브젝트와 그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서 궁금한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강수량 보기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물음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면 2에서도 글상자 오브젝트가 쓰입니다. 배경은 골짜기라는 것이고요. 실제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물음표 버튼 오브젝트만 살짝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밑에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옮기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또 바꿔서 하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빠져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음표 버튼 코딩을 할 때는 두 가지 시작 카테고리에서 블록을 꺼내올 것이고요. 생김새에서 처음에 모양이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처음에 숨겨져 있다가 8초쯤 지나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테이블에서 차트 창을 열 수 있게 구성을 해볼게요. 모양을 숨겨버립니다. 차트 강수량 확인 신호를 보내서 엔트리봇이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들어가서 테이블 추가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중에서도 월 전체 강수량을 가져와야겠죠? 이거를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월 전체 강수량이라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의 강수량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중에서 강원도 것을 쓸 예정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강원도가 따로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차트로 넘어가서 강수량은 보통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하므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는데, 가로축을 시간이 지난 걸 보여주기 위해 월로 하고 표현 값을 강원도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테이블 월 전체 강수량 차트창 열기를 하면 됩니다. 제목을 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강원도 강수량 2019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트가 열리면 모양이 없어지도록 하고, 아까 만든 신호 있죠? 강수량 확인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이 신호를 보내서 엔트리봇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엔트리봇을 코딩할 차례인데요. 두 가지의 시작 카테고리 블록이 필요합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와 강수량 확인 신호를 받았을 때 엔트리봇이 특정 행동을 하게 하면 되겠죠. 먼저 위쪽 블록은 세 가지 생김새 블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말하기가 2개가 나오고 모양 바꾸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움직이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추가하기로 가서 궁금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추가해볼 반가워하는 엔트리봇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더 표정이 좋으니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하고 나서는 반가워하는 엔트리봇 모양이 되게 하는데, 문제는 처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장면이 시작됐을 때는 궁금한 엔트리봇 모양으로 있다가 안녕을 말하고 나서는 반가워하는 엔트리봇으로 바꿔볼 텐데, 지금 대사를 좀 바꿔야겠죠? 대사를 이렇게 2개로 해봤어요. 강원도댐은 언제 개방할까? 월별 강수량을 보고 예상해보자. 장면이 시작됐을 때 엔트리봇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기는 블록 코딩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흐름 탭으로 가서 몇 초 기다리기를 꺼내와 보겠습니다. 대략 5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5초 정도 있다가 엔트리봇 모양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고 대사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여름에 역시 비가 많이 오네. 이거를 말하고 다시 모양이 바뀌고 3번 장면 넘어가기 위한 말을 해보겠죠? 이렇게 강수량에 따라 언제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하고 테이블 창을 열어두면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테이블 창 닫기 기능을 사용하고 시작으로 가서 다음 장면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장면에는 글상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참고 영상을 보고 해보도록 하세요. 장면 3을 들어가기 전에 신호 2개와 변수 1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신호는 문제풀이라는 신호와 정답 확인하는 신호를 만들어야 되고, 변수로는 선택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하기에서 문제풀이와 정답 확인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고요. 변수에서는 선택값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추가하면 이렇게 변수는 눈에 보이게 되는데 좋지 않으니까 눈을 감겨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댐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서 댐 안팎의 물을 수위를 고려해서 직접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접 그려보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이 제공한 그림 파일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와 결합하여 만드는데 선생님이 제공한 파일에는 이 글상자 오브젝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연다와 닫는다 두 가지는 간단하니까 직접 만들어 보고, 배경은 구름세상이라는 배경을 끼워 넣겠습니다. 장면 3에도 다양한 글상자 오브젝트가 쓰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두 가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줄 물은 실제 이렇게 거의 댐의 높이에 맞게 해주고 흐르는 물을 좀 낮춰서 실제와 비슷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오는 모습을 꾸며주기 위해 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것도 직접 그려주겠습니다. 비 오브젝트도 세로 그리기에서 그려볼 텐데 비는 흰색이지만 잘 안 보이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회색빛이 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B인 것만 알 수 있게 해주면 돼요. B 오브젝트는 이쯤 배치하는데 처음에는 B 오브젝트가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뒀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여러가지 글상자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 텐데요. 먼저 문제가 나올 수 있게 글상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상자로 가서 열어줄 쓰기로 바꿔준 다음에 배경이 지금 흰색이 많기 때문에 약간 회색빛이 돌게 글상자를 해주겠습니다. 회색빛이 도니까 글씨는 흰색이 좋겠죠? 흰색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됩니다. 단 이 취지에 맞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너무 크면 줄여주면 되겠죠? 글씨가 너무 크다면 글씨를 줄이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많이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니까 코딩을 할 때 장면이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긴 하지만 바로 보이진 않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면이 시작됐을 때가 나와야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선택했을 때는 안 보이게 해야겠죠. 아까 우리가 만든 정답 확인 신호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정답을 맞히는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선택지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 볼 텐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려도 좋고 글상자 오브젝트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연다와 닫는다로 만들 예정인데 이게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다를 먼저 코딩을 한 다음에 복제를 해서 닫는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다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게 만들 텐데 장면이 시작됐을 때 마찬가지로 2초를 기다리고 모양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특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겠죠? 어떤 신호를 보낼 거냐면 아까 속성에서 선택값을 정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를 가서 바꿔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서 정답 선택지인 1을 정하기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정답을 1로 정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정답 확인 신호를 보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으면 모양을 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신호를 봤을 때 모양을 숨기게 되겠죠. 닫는다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라면 연다가 그대로 나오는데 닫는다로 바꿔주고 그 상자에서도 닫는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블록에서 코딩의 숫자 하나가 다릅니다. 아까 연다는 선택값을 1로 했다면 닫는다는 선택값을 2로 해서 서로 다른 값을 지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블록이 완성됐는데 나머지 오브젝트를 하기 위해 이 친구들은 일단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안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은 이 문제 풀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후에 문제 풀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 안쪽에 물을 애니메이션을 줘볼 텐데 정답 확인 신호, 우리가 어떤 정답을 선택했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 블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판단 블록으로 가서 또 우리가 항상 쓰는 선택값 관련 블록을 넣어보고요. 이처럼 정답일 때와 정답이 아닐 때 다른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먼저 정답일 때는 방류를 했으니까 잠깐 내려가다가 Y방향 아래로 내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비가 오는 것을 이따가 구현을 할 텐데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겠죠? 그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비가 와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만약에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면 넘치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이처럼 2초를 기다렸다가 위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댐이 넘쳐 흐를 테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 바로는 움직이지 않고 세로로만 약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요. 자, 이게 댐 안쪽 물에 대한 코딩이었고 흐르는 물에 대한 코딩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정답 확인 신호를 받았을 때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판단 블록에서 이걸 꺼내오고 자료에서 선택값을 넣어주는데 마찬가지로 1. 정답을 선택했을 때랑 아닐 때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자, 비가 내리는 걸 보여줄 때 비가 내리면 당연히 수면이 상승하겠죠? 수면을 상승시켰다가 잠깐 기다리고 방류를 했기 때문에 약간 물이 빠지도록 할 수 있겠죠? 물이 빠지도록 했다가 방류를 조금 더 하면 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움직임으로 가서 2초 동안 위로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했을 때는 물이 넘치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초를 기다리게 하고 엄청나게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120 정도로 줘볼게요. 120 정도로 줘보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아까 만든 신호 중에 문제풀이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왜 문제풀이 신호를 보내주냐면 정답 확인 신호를 이미 이 친구가 썼기 때문에 다른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제 B에 관련된 코딩을 해볼 텐데 지금은 정답 확인 신호를 놨을 때 잠깐 기다렸다가 비가 여기만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비가 여러 군데 내리는데 그리기 힘드니까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제는 다시 옮겨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비 내리는 효과를 좀 줘보기 위해서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계속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가능합니다. 비가 완성되는데 비도 처음부터 내리게 하면은 걸리적거리니까 일단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판정은 글상자 오브젝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판정 한 이쯤에 하겠습니다. 문제 유사한 곳에서 나올 수 있게. 근데 여기서 너무 판정만 하면 밋밋하니까 엔트리 표정까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은 아까 이 그림 중에 흐르는 물에서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신호를 받아서 행동을 하므로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풀이 신호를 받으면 모양이 보이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값에 따라 다른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정답을 선택했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되고, 오답이 나왔다면 오답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정답이면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오답이면 오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봇의 표정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정하고 같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나타나게 만들고 똑같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값이 정답이라면 웃는 표정을 하면 되겠죠? 정답이 아니라면 슬픈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풀이가 필요하겠죠? 풀이 글상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에서 풀이를 해줄 텐데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7월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 줄 쓰기로 해서 적용을 하면 좀 많이 크니까 살짝 줄여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줘서 풀이를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다가 보이게 블록 코딩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안 보이다가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이 보일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풀이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이 보이겠죠? 네, 엔트립과 겹칠 수가 있으니까 엔트리봇을 살짝 이쪽으로 빼줘도 되겠죠? 이번에는 글상자 오브젝트를 이용할 건데 데이터에서 직접 자료를 빼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은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필요한 게 7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해 줄 텐데 어떤 것이냐면 일단 글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수량 단위는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이쪽 해놓고 저번에 배경 없애는 것을 알려줬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X를 쳐주면 배경이 투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밀리미터 앞에 정확한 수치를 추가하기 위해서 장면이 시작됐을 때로 하겠습니다. 장면이 시작됐을 때 오브젝트 명령어에서 추가하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테이블에서 7번째 줄이 7월이니까 필요하죠. 7월 중에 강원도 것을 빼오면 되죠. 그러면 테이블 강원도 강수량 2019년 7월 7번째 행의 것에서 강원도 값을 빼오면 강원도의 7월 강수량이 여기에 나타나. 이것으로 2강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형 그래프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